이슈칼럼 바로 출발합니다. 미증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에 이제 50개 주가 있다고 하는데 코네티컷 주까지 부분 경제 활동 시작하면서 모든 주에서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V자형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또 멕시코까지도 경제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재개 총수들이 해외에 나가는데 경영 일선에 뛰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오면서 원유 가격은 30달러를 돌파했고요. 또 빅스 공포 지수 같은 경우에는 3선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 반등은 앞으로도 계속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아무래도 5월달 미국 연방은행의 서베이인데요. 제1탄인 뉴욕 연방은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6개월 뒤에 경기 기대감을 보여주는 뉴욕 연은지수 같은 경우에는 출하나 신규 수주, 일자리, 설비 투자 같은 주요 지표들이 모두 V자형 급반등을 보였는데요. ISM 지수로 환산하면은 무려 9%포인트나 급등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또한 실물 부분에서도 이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데요. 경제 활동 재개 수준을 보여주는 구글 또 애플의 모빌리티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미국, 독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이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일부터 연속해서 100을 넘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자동차의 이동이 경제 활동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외출 인구가 늘어나면은 분노형 소비가 소매점, 외식, 엔터테인먼트, 레저 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직 경제 지표가 발표되려면 한 달이 남았지만 실물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는 지금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 지표입니다. 미국 GDP 70% 차지하는 부분이 개인 소비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개인 소비의 직접적 영향은 당연히 노동시장일 거고요. 근데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안 좋고 실업수당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취업을 다시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V자 반등이 좀 성급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코로나 쇼크와 리먼 쇼크는 흔히 지금 다들 이제 증권사들이 비교 대상으로 해서 자료들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는데요. 차이점은 앞날에 대한 전망입니다. 각국이 천문학적 재정 지출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코로나는 리먼에 비해서 경제 반등이 상당하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미국 경기에 카나리아 역할을 해주고 있는 지표가 신규 실업보험 신청 건수인데요. 아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보통 15일 이전까지 지표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데 문제는 기존 실업보험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와서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제 규모가 큰 뉴욕이나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곧 조만간에 기존 실업보험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감소로 들어오는 것도 이제 바로 눈앞에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기존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신청 건수에 비해서 일주일 늦게 공포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경제활동 재개로 인해서 일시 해고 노동자들이 다시 일자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실업률 개선의 초기 신호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조만간에 노동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감지한 발빠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노형 소비, 사회 정서와 관련된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이 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헬스케어라든지 언접촉 문화 같은 경우는 조금 숨 고르기 장에 들어가겠지만 이제 예전식의 분노형 소비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조만간에 분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미국 경제활동 재개 관련 수혜주 찾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되고요. 어떤 업종들이 좀 주도를 앞으로 하게 될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예. 팁은 그동안에 가장 억눌렸던 기업들,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폭도 크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월 말 기준으로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1억 6,500만 명이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바로 레저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레저 산업들 같은 경우는 고용자 수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무려 48%나 감소했는데요. 절반이 고용 해고됐다는 겁니다. 이제 강제 외출해서 풀려나면은 음식, 바, 호텔, 영화관, 스포츠 행사, 각종 이벤트와 관련된 수요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일자리가 반토막이 났는데 다시 빠르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에도 소매업종 같은 경우에는 의류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이전보다도 14%나 감소했고요. 교육이나 의료 부분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제 도입 또 타가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서 무려 12%나 감소했습니다. 이외에도 항공, 도매, 건설업종의 실업률이 많았는데요. 이제 백신도 속도를 내면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경제 활동 재개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실업자를 낸 레저, 소매, 건설, 교육, 의료, 교통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V장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실업률도 5를 바닥으로 해서 이제는 눈에 띄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 또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신호음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 경제 구조가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워낙에 지금 급변하고 있고요. 어떤 산업이 신성장주로 부각될지 궁금한데 미리 좀 짚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세계 국제 질서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 사회 인식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주요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소득 보장제도가 정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통화 정책보다는 앞으로는 재정 정책을 중시하는 흐름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디커플링에 따른 해외 생산 시설의 국내 회귀로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로봇화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비저쪽 산업들 같은 경우는 대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인터넷 활용으로 인해서 가상 접촉 기술인 텔레워크 같은 경우에는 회의나 원격 지원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온라인 쇼핑, 원격 교육, 또 원격 진료 비즈니스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5G 통신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관, 삶을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 같은 경우가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을 잘하는 게 소위 말해서 미국의 가파라고 불리는 기업들,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더한다면은 이들 쪽 같은 흐름은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보다는 안전 쪽에 우선이 되기 때문에 관리 사회로의 용인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헬스케어도 지금까지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헬스케어라면 바이오텍이라든지 신약 개발이 성장 분야로 주목받았다지만 이제 앞으로 많은 재정 지출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의료제도의 내실화라든지 건강보험 대상과 관련된 약품이 좀 더 늘어나고 또 병원 시설 확충과 연계돼야지만 아주 매력적인 헬스케어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인 헬스케어로 투자하시는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꼭 참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대규모 경기 부양에 따른 후유증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이라든지 디커플링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은 실질적으로 부채 삭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각국이 다들 선호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역대적으로 보면은 주가 상승에 커다란 상관관계가 높고 호재가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수혜주는 바로 물가 상승과 관련된 수혜주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테마주들도 상당 부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조언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선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나스닥이나 우리 코스닥은 다 회복을 했고요.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 다 좋은데 미국 쪽이 특히나 지금 괜찮게 움직이잖아요. 어떤 흐름인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 각국들 같은 경우는 천문학적 재정 지출, 여기에 공격적인 양적 완화로 인해서 주가의 리바운드들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후한 그 주식 시장의 특징들 보면 상당히 손빠르게 움직여 왔다는 겁니다. 주요 특징은 업종 간의 주가 괴율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연초부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 주가 고점을 보면은 상승 종목들은 S&P 기준으로 웃돈 업종은 정보기술이라든지 유틸리티, 부동산이었습니다. 그 뒤 고점에서 바닥 국면까지 떨어지는 소위 말해서 코로나 쇼크가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이 에너지 업종으로 무려 61%나 급락했고요. 그 다음이 금융이 43%, 자본 서비스 쪽이 42%, 부동산이 39%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바닥 국면에서 반등하는 종목들 보면은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이 올랐는데요. 에너지가 51%, 헬스케어, 일반 소비재, 그리고 정보 기술 쪽이 30% 올랐다는 겁니다. 이제 정보기술과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연초 주가 수준을 회복을 했고요. 아직 일반 소비재 서비스 부분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좀 많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은 2분기 기업 실적들은 한 43%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내년 1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향후 기업 실적 상향 조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증시도 이제 옥석을 가려지면서 주가의 괴리율도 커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 증시에서도 꼭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에 대한 재구축 부분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리고 그게 이제 주가에 어떻게 녹아드나 부분인데 소장님 의견도 궁금해요. 네, 세계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은 아무래도 11월 대선까지는 계속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있고요. 또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특정 국가에 치우친 공급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극대의 원칙에 근거해서 공급망 구조를 짜다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미중 무역 마찰과 같은 지정학 리스크, 또 관세 리스크, 여기에 세제 공장이 어느 특정 국가에 집중되면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집중 리스크, 그리고 국내 공급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생산 거점의 자국 내 회귀라든지 여러 국가로 생산 시설을 다운하는 공급망 재조정이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보면은 보통 그 비교 우위성이라든지 기업의 이익 극대화가 앞으로는 리스크 쪽에 좀 더 균형을 맞추면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산업 공급망의 재조정, 또 생산 거점의 환류가 진행이 되면 인건비는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또 물류비도 올라가게 되고요. 부품 조달 비용도 올라갑니다. 이 리쇼링에 따른 보조금 지급 때문에 생산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진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과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관심을 두시면서 꾸준하게 이들 종목을 발굴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양회 직전에 기준금리 할 수 있는 대출금리 동결했거든요. 이게 사실 대출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동결이 예상됐던 겁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 같은 경우에는 3.85%인데요. 시장에서는 대충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무래도 그 금리를 더 낮춰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기는 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금리를 낮추지 않은 이유는 몇 가지 의도가 있는데요. 최근에 경제 활동 재개로 인해서 생산을 비롯해서 소비 같은 경우에도 V장 회복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추가 금리를 한다면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는데요. 넘치는 돈들이 부동산 버블을 부추길 수가 있고요. 국진 민태와 같은 머니 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미중 간에는 1단계 무역 합의를 했는데 이제 곧 깨질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한다면은 현재 1달러에 7.1 위엔이
급격하게 절하가 되는 약세 현상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하고의 무역 협상을 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무역 협상을 깨지 않겠다는 신호를 미국에 줬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도 이제 긍정적으로 협상에 나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앞으로 미중 간에는 무역 협상을 깨지 않고 조심스럽지만 서로 재협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중국 정부의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음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충분한 자기 의사를 전달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금리 동결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통화 정책보다는 앞으로는 재정 정책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시사한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웨이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 텐데 제재 강도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네, 미중은 지금 말폭탄을 주고받다가 이제는 가장 아픈 곳을 한 군데씩 찔러서 코피를 터트리는 작전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화웨이, 그리고 중국은 애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돈을 빼겠다는 이런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백도어 문제로 인해서 지난 1년간 금수 조치 대상이었는데 이제 다시 1년 연장이 됐고요. 또 미국 상무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제조 장치를 사용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제3국이라도 허가 없이 화웨이 수출 못하도록 아예 화웨이에 대한 통신 사업을 못하도록 할 목적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꿈은 미국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이 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화웨이는 자신들의 미래고 또한 기술 패권의 꿈인 중국 표준 2035의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산업의 혈관 같은 5G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자율주행, 가상현실, 모빌리티, 데이터 센터, 텔레워크 쪽에서는 지금처럼 힘을 쓰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압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 미국은 앞으로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는 있지만 너무 긍정적으로 중국 주시장을 바라보실 필요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화해에 대한 제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시각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